이번 인사는 결국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결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님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사실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폭적인 사실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점이 검사들이 특권 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시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조직 이기주의적인 주장만을 반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양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률은 국민의 합의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것이며 그 권한을 국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아는 검사라면 그 권한을 가진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것조차 관가를 하고 권력을 주고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특권 의식이기 때문이죠. 검사들은 자신들이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죠.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 종사들도 있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또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검사들의 주장은 그러한 주장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검사들이 외부의 압력이 심하다, 상부의 압력이 심하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것은 검사답지 않는 그런 발언이고 하소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얼마 전에 창원지검에서 인사청탁이 사건 청탁 들어오면 외부 언론에 공개하겠다. 그 어린애 같은 짓이에요. 검사한테요 막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막강한 권한 주고 월급도 다른 공무원보다 많이 주고 명예도 주고 하는데 그거 부탁 들어옵니다. 저도 검사할 때 많이 들었어요. 친구도 오고 친척도 오고 전화 많이 받습니다. 선배도 오고. 그러나 검사한테 그런 막강한 권한 주고 명예 주고 힘을 줬다면 그런 거 소화해내야 됩니다. 부탁을 듣고도 소신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사가 인사의 불이익을 받으면 시골 가면 답답하죠. 출세한다기보다도 검사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시골로 쫓겨가면요 우선 마누라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시골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불편하죠. 그러나 검사가 시골 간다고 해서 서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다시 자기한테 참고 기다리면 기회가 오는데 그거에 하나 얽매여가지고 검사들이 눈치 보고 따르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제도상의 문제 이전에 검사로서의 소신과 자질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각성을 해야 돼요.
일단 그 검찰에 있어서 현재 문제는 뭐냐면 조직의 경직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일선 정상이 검찰 섭외에서 상사 명예에게 절대적인 그 복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수사라든지 형사 사건의 그런 여러 그 절차에 있어서 검사 고유 업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해서 이것이 검찰의 어떤 그 조직의 그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검찰 조직이 비민주화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군대 조직처럼 아주 경직성을 가진 조직화가 되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에 보면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 되게 자백 조서입니다. 검사 앞에서 한 그 자백이 담겨 있는 조서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의 그 성립의 진정과 진술의 특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신 상황이 인정이 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그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아무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을 가지고 판사는 그 사람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 측이나 일부에서는 우리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검사 것처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현재 경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끌어내려야 된다. 하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국 지난번 이 고문치사 사건에서처럼 특별한 증거가 없고 내사 단계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일단 잡아다가 가혹행위를 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법정에서는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이 경찰이든 검찰, 특히 검찰 수사에 있어서 자백 위주의 강압 수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 소망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법치국가의 소망이라고 봅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